안녕하세요. 금나침반입니다. 오늘은 이 채무통합이라는 이 상품에 대한 자격 조건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 건데요. 자, 이 채무통합은 여기서도 나와있듯이 이금융권이라면 보통 저희가 캐피탈 또는 저축은행을 많이 얘기하죠. 저축은행에서 취급하는 신용대출 상품입니다. 신용대출 상품. 자, 이 금융권, 캐피탈인 캐피탈하고 저축은행 취급하는 신용대출 상품. 제가 왜 자꾸 이금융권, 여기가 이금융권이니까 이금융권이라고 계속 강조를 할 수도 있지만, 이 금융권을 강조하는 이유가 이 금융권은 이자가 높죠. 1금융권에 비하면 훨씬 높죠. 그렇기 때문에 이 채무통합이라는 상품은 이자를 감소시키기 위한 상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자 지출을 줄이기 위한 그런 상품이 아니라 채무를 통합하면 월 불이익금액이 감소하죠. 월 불이익금 감소. 여기에 채무를 통합하니까 신용이 상승하고 추가 자금까지 구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죠. 그러니까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채무를 최소한으로 통합을 하게 되면 일단 대출 건수가 줄어들면 무조건 신용 점수는 상승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신용 점수를 상승하는 것도 있지만 가장 큰 목적인 월 납입 금액을 줄일 수가 있는 거죠. 대부분의 채무자, 여러 곳에 채무가 있는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바로 월 납입 금액에 대한 부담이에요. 이 납입 금액이 많으니까 생활이 힘들어. 생활이 힘드니까 또 대출을 받는 거야. 근데 이 대출 역시 또 고금리야.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월 납입 금액을 줄이는 거예요. 저한테 간혹 전화를 하셔요. 저기요, 제가 너무 힘든데 대출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세상에는 대출을 줄일 수 있는 상품은 없습니다. 뭐 하늘에서 돈이 뚝 떨어져가지고 그걸로 갚으면 모르겠지만 대출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다만 이자를 낮추거나 아니면 통합을 하거나 해서 월 납입 금액을 줄여 나가는 거죠. 월 납입 금액을 줄이면 생활의 부담이 덜 하잖아요. 생활의 부담이 덜하면 내가 다시 또 대출을 받을 확률이 낮아지게 되죠. 그러면 빚이 더 이상 생기지가 않고 빚은 점점 줄어들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빚이 싹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납입 금액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채무통합이든 다른 대안대출이든 이게 바로 납입 금액을 줄이고자 만든 그런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채무통합은 언제 하느냐? 중요하죠. 알았어. 근데 그 언제? 1금융권은 제외를 하고 1금융권 대출은 제외를 하고 2금융권 이상의 채무가 2건 이상인 경우 이때 채무를 통합합니다. 2금융권 이금융권 한다면은 여기라면은 위에서 여기 말한 캐피탈 또는 저축은행이 있지만 또 여기에 우리들이 많이 이용하는 카드로 여기다가 현금 서비스 그리고 금리가 제일 높은 대부업까지. 이제 대부업이 너무 많거나 그러면 안 되겠지만 자반 대부업 한두 건 정도 있을 때 이런 2금융권 이상의 채무가 2건 이상인 경우에 한 건 있을 경우는 채무가 통합이 되질 않죠. 하나밖에 없으니까 2건 이상인 경우에 이걸 하나로 통합을 해야지 월 납입 금액도 줄이고 신용 점수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이제 누가 가능하느냐? 조건을 보자면 먼저 직업. 누구나 가능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절대 이런 상품 누구나 안 되죠. 직업.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직장이 네, 하나. 여기서부터 벌써 차이가 있죠. 고금리를 뭐 직장인만 씁니까? 자영업자도 쓰고 프리랜서도 쓰고 무직이신 분들도 쓰는데 안타깝지만 이 상품은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직장인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자, 그럼 그래 직장 다녀. 그러면 재직기간 또 재직기간 또 맞춰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재직기간은 직장 건보료가 3회 이상 납부자. 세상 쉽게 설명을 하자면 재직 3개월이라고 해야 돼요. 근데 재직 3개월로 해버리면 이제 각각의 채무자마다 다 생각이 틀려져요. 왜? 일단 3개월은 재직은 했지만 급여를 2번만 받으신 분도 있고 또 3개월 동안 급여를 3번 다 받으신 분도 있어요. 첫 급여는 좀 적지만 두 번째, 세 번째는 정상적인 거예요. 이런 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직장 건보료 이게 3회 이상이 돼야 돼요. 이 건보료 납부 확인하는 방법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여러 번 설명을 해드렸고 앞으로도 또 설명을 또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소득. 자, 소득의 경우에는 연 2천만 원 이상. 자, 연 2천만 원이라고 기준을 그은 건 접니다. 금융사에서 그은 선이 아니에요. 금융사에서는 일단 기본부 1200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왜 제가 2000으로 했냐면 2000 이하이신 분들은 채무통합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왜 그러느냐? 일단 2000 이하이신 분들은 부채가 아주 많지도 않아요. 근데 많지도 않은데 정부 지원 상품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이금융권이나 대부업을 이용하게 되죠. 이런 분들의 경우 채무통을 하더라도 DTI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 2천만 원 이하여도 내가 한번 좀 되는지 알아보고 싶다. 그러면 언제든지 연락 주셔도 돼요. 근데 제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소득이 2천만 원 이상은 되어야지 그래도 이 채무통합이라는 효과를 좀 볼 수가 있다. 이런 제 개인적인 생각에 2천이라고 작성을 해 본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신용 또 신용이 또 안 좋으면 안 해주죠. 자, 이것도 제 기준입니다. 나이스 700점 그리고 올 크레딧 600점 이상. 이전에는 등급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보통 나이스 600점 6등급 올 크레딧 7등급 이 이내에 들어오면 채무통합이 됐어요. 근데 그 점수가 바로 거의 이 점수에 맞닿습니다. 이 점수하고 조금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제가 왜 이렇게 아까 말씀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 이렇게 정했다라고 말씀드렸냐면 나이스 700 올 크레딧 600점 얘는 700 얘는 뭐 500점 이래버리면 안 돼요. 그냥 둘 다 얘는 700점 얘는 600점 이상 되었을 경우에는 뭐 이외적인 다른 부채 비율이 너무 높거나 이런 분들 아니면 웬만하면 다 돼요. 그러니까 가장 승인율이 높은 점수라고 볼 수 있죠. 그 이 이상이 되어야지 승인율이 높다라는 거예요. 이 이하가 되면 그러니까 나이스 뭐 680 몇 점, 올 크레딧 뭐 580 이렇게 조금 이제 낮아신 분들은 가능성이 그만큼 점점 낮아지죠. 근데 뭐 나이스가 600점, 올 크레딧이 뭐 500점 이하 뭐 500점 이래버리면 안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 부채 비율 가장 이거 참 설명하기 힘든 부채 비율. 자, 제가 또 이것도 제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1금융권은 제외를 하고 1금융권 제외시키고 2금융권 이상의 채무가
소득 대비 100%. 100%. 그래요. 자,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연봉이 3천이야. 3천인데 1금융권에 2천만 원이 있어. 그리고 나머지 2금융 뭐 캐피탈 저축은행 뭐 현금 카드로 해갖고 3천이 있어. 합이 5천이잖아. 근데 5천으로 보는 게 아니라 1금융권 2천은 제외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2금융권 이상이 있는 이 3천만 원 이것만 보는 거죠. 소득이 3천이고 부채가 3천이야. 2금융권. 그러니까 통합을 해야 될 것이 3천이요. 그러면 이분들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나 어쩌지, 나 3,500만 원인데. 이런 분들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고. 그러니까 딱 100%라는 거 아니지만 대부분 100% 이쪽 저쪽에서는 그러니까 100% 범위 밖 120%까지는 되는 경우가 많고, 뭐 정말 저번에 어떤 분은 150%까지도 된 적이 있었는데, 이런 분들은 뭐 또 신용이 좋으신 분들이에요. 아니, 이금융권 그렇게 많이 이용하는데 어떻게 신용이 좋아요?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처음부터 대출을 잘 받으신 분들은 이금융권 이용해도 신용 좋으신 분이 많습니다. 1금융권부터 차근차근 받다가 이제 더 이상 안 되니까 이금융권, 캐피탈, 저축은행 이렇게 받으신 분들 있어요. 이것도 많이도 안 받아. 여러 건수도 아니고 뭐 두세 건 빵빵빵 받아버리신 분들 있어요. 이런 분들은 신용이 확 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신용도 좋아가지고 생각보다 많은 금액을 통합을 받으시는 경우도 있는데, 솔직히 저희한테 문의 주신 분들은 그런 분이 솔직히 별로 없어요. 대부분이 1금융권 별로 없고 그냥 2금융권이 대부분이어가지고 이제 그러신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120% 이내까지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그 이상은 가능성이 그만큼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잘 참고를 하시고, 대신에 나머지가 또 부합이 돼야 되죠. 직업, 재직기간, 신용, 소득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간혹가다 이런 분들이 계셔요. 문자나 톡으로 혹은 전화로도 그러시는데, 나 직장 다니고 월급 얼마 받고 신용 뭐 괜찮은 편인데 대출 돼요? 그렇습니까? 그럼 일단 좀 제가 자격사항 좀 하나씩 여쭤볼게요. 직장 다니시고, 아니 그런 거 말고 그냥 대출이 되냐고요, 안 되냐고요? 전화상으로 그렇게 얘기하면 진짜 갑자기 열이 확 납니다. 뭐 대출이 뭐 여짜서 마음대로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되고 뭐 늘어났다 줄어났다 그런 것도 아니고, 대출은 하나의 요건, 아니 두 개, 아니 세 개. 자, 조건이 한 10가지가 있다 쳐요. 이 10가지가 있는데 9가지가 다 맞고 딱 하나 틀리잖아요. 그래도 안 나오는 게 대출이에요. 근데 자기 조건 한두 개 뭐 알려줘 놓고는 된지 안 된지 결과만 알려주라고. 그런 분들은 전화 안 주셔도 돼요. 저도 그런 분들한테는 예쁘게 상담을 안 합니다. 본인, 대출이라는 건 돈이에요. 돈을 내가 빌리는 거예요. 또 갚아야 되는 거고. 그런 대출을 쉽고 아무렇게나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절대로. 본인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셔야 되고, 갚을 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계획을 짜야 되는데, 단순하게 그냥 문의만 그렇게 톡으로, 어디 뭐야, 직장 다니고 뭐 신용 어쩌는데 대출 됩니까? 딸랑 남겨놓고, 연락처 주시면 전화 드릴게요. 그러면, 아니, 되는지 안 되는지만 알려주세요. 그런 분들은 더 이상 카톡 안 보내버리면 답장 안 합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좀 하나하나 차곡차곡, 그리고 상담사들하고 이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야 돼요. 그래야지 채무자 입장에서 본인이 하나라도 더 얻어갈 수 있는 거, 더 얻어가는 거지. 상담사한테 그냥 대충 그렇게 상담을 해버리면 상담사도 할 것 알려줄 것 더 안 알려주고, 감출 것 더 감춰버리고 그래요. 그러니까 서로가 존중을 해가면서 서로가 원하는 방향으로 맞게끔 잘 설계를 할 수 있게끔 서로가 가지고 있는 것들 솔직하게, 특히 솔직하게도 있어요. 진짜 모른 척하고 거짓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 걸립니다. 다 걸려. 그런 거 솔직하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 분명히 생각지도 못한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안내해 드리고요. 자, 오늘은 이금융권에서 취급하는 채무통합
자격 조건, 채무통합에 대한 자격 조건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고, 이 상품은 일단은 최소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직장인에 한한다는 거, 이것만 참고하시고, 참고로 하나 더가 이 채무통합론은 이금융권이 캐피탈 저축은행에서 취급하는 거다 보니까 뭐 내가 이자를 크게 줄이겠다 그런 의미의 상품이 아니라는 거. 절대 채무를 통합해서 월 불이익금액을 감소시키고 신용을 상승시키고 추가 자금을 구하자는 의미의 상품이라는 거 참고하고 계시고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